제1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속됐던 쌀 관세와 유예가 지난해 종료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쌀 양업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면서 관세율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일정한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근심이 큰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가뭄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가뭄 및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용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지역에 가서 가뭄 피해 둘러본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담배를 딸 시기인데 지금 자라지도 않고 지금 밭이 저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옥수수인데 이것도 지금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생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논농사 피해도 심각하지만 밭농사 피해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다른 밭작물 상황도 다 저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밭작물에 대해서 전국의 그 실태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여기에 뭐 양숙이라든지 호수, 급수차 이런 우선 급한 것부터 있는 재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긴급 가뭄 대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정도까지는 중장기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까지는 약 6.2%가 증가가 됐어요. 강수량이. 근데 이제 이 봄철 강수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해 보면은 약 15.5%로 감소가 됐습니다. 강수량은 평균으로는 증가했는데 봄철의 경우는 작다 이거죠. 그럼 봄철이 이렇게 강수량이 작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되는데. 비가 이렇게 가물어서 안 올 때는 땅속에 있는 물을 관정을 해서 수급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천연 자연 비가 왔을 때 물이 남아 들어올 때 그때 볼을 많이 싸가지고 물을 우리가 가둬놓는 겁니다. 보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저는 가뭄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저장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샛강과 조그마한 우리 시골 말로 또랑이라든지 고라든지 이런 곳을 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웬만한 가뭄은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 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정부 내에 우리 농식품부, 또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해가지고 네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가 물관리 통합기구를 만들 필요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추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기관 설립이 이게 저희들 부서 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 솔직히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양어 수정표에 대해서 5개 기구에서 이의제기 왔죠? 그렇습니다. 이의제기에 구체 내용이 명시적으로 있었습니까? 내용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밥상용 쌀을 수입하겠다 하고 나서는 겁니까? 뭐가 불가피합니까? 쌀 시장 개방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유예받을 때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철폐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 장관은 난 직을 걸고 나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밥쌀용 쌀 수입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쌀값을 폭락시키지 않도록 정부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믿음을 주시면은 예. 진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밥살용 수입을 이렇게 계속 뭐 일부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WTO의 이 원칙,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 여기에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쌀 관세율 513% 이 목표를 관철시키기 당연히 위해서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 지난해 수입한 밥쌀이 한 12만 3천 톤 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지난해 쌀 생산량 420만 톤에 비하면 한 3%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일은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과잉 생산, 소비 감소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국내 쌀 산업의 피해가 적게 가도록 그 방출하는 설사 수입을 하더라도 방출하는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율 검증이 진행 중이면 합리적인 전략상으로 보면 오히려 밥살용 쌀 수입을 할지 안 할지를 여지를 두고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더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여진다는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농림부는 한 번도 버텨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카드를 먼저 내줍니까?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덜컥 수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농림부 장관을 어느 누가 믿고 농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513%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또는 대통령이 쌀 수입 관세화가 되더라도 우리 주식인 밥살용 쌀 관련된 국내 농업의 보호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방어하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일부 농민단체 주장을 보면은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살용 쌀을 들여오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WTO 쌀 협상에서 이면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TPP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미국에 조공을 바치는 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죠. 그래서 이 정부도 장관께서 이 농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를 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이 밥살용 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농민들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밥살용 쌀 수입을 좀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말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